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황금성 약사입니다. 아울러서 약식생활연구소 생활에 관련된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성장과 영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키는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유전적인 요인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되고,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한 7~80% 정도가 크게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약물이나 영양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보통 여자아이들은 15세에서 16세 때 먼저 성장판이 닫히고, 남자아이들은 17세에서 18세 사이에 이제 성장판이 닫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뭐 20세가 넘어서도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연령대에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에 따른 그 날짜에 따른 것인데, 성장 호르몬은 그러면 언제 분비되는 것이냐. 우리가 일찍 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과학적 근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잠잘 때 10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현실들이 늦게까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 학원 가고 뭐 이런 어린이들, 또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노출돼서 사실은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운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운동하는 시간도 적고 막 계속 앉아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어떨 때 하면 제일 좋냐면, 차라리 식전에 하거나 식후 한 2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기에 운동이 꼭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키 크는 거에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한 개체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요소가 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그 성장기 때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키고, 또 인텔리 교육을 시킬 때도 운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대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IGF-1을 증가시켜서 뇌세포가 발달하고 키도 성장하고, 이 두 개의 연관관계가 확실하게 이제 증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 ADH 증후군 이런 그 어린이들 보면서 운동 부족도 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라든가 정서 발달, 특히 그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하신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좀 넓게 길게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기 때 영양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죠. 운동도 하되 영양도 공급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칼슘입니다. 그래서 뼈, 치아 이런 형성들, 물론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공급이 돼야 되겠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요즘에 현대인들이 식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영양소원들이 이제 부족한 생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철분, 특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철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러는데, 특히 철분은 우리가 뭐 옛날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내 몸에 산소 공급을 얼마나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철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성장기에도 필요하고, 특히 여자아이들 이럴 때는 더 필요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철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지방 성분들이죠. 그래서 지방도 요즘에 이제 좀 좋은 지방들, 요즘에 오메가3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공급이 되지만 음식으로서 이제 들깨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섭취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오드, 티로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잘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추위에 매우 민감하고 날씨에 민감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요오드가 그런 역할들을 커버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제 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핍이 되거나 그러면 성장 지연이 온다든가 외소증의 어떤 한 요인이 되는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메가3, 특히 이제 오메가3는 이제 두뇌 발달, 뭐 시력 이런 데도 충분하게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콜라겐입니다. 특히 이제 콜라겐은 뼈를 구성하거나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고 특히 골 밀도를 개선하면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 제품 뭐 굴에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이제 가장 필요한 비타민 영양 물질로서는 아연이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섭취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단백질도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칼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마그네슘, 인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좀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